또 여자 조종사야? 괜히 까다롭고 시끄럽게 굴겠네. 강원도 공군 전투비행단,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활주로 위에 F-15K 전투기 한 대가 웅크린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단단한 어깨와 차가운 눈빛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하늘 대위,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자 실력으로만 존재를 증명해온 조종사.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헬멧을 들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비행 전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은 기류도, 기상도 아닌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늘은 그 하늘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공군 전투비행단.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활주로에 F-15K 전투기 한 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여명의 빛이 전투기의 날카로운 실루엣을 희미하게 드러냈습니다. 서하늘 대위는 헬멧을 쓰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키 165cm의 단단한 몸매, 짧게 묶은 머리, 그리고 누구도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예리한 눈빛. 그녀의 시선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늘 대위. 통제탑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늘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자부심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 그랬듯이요. 하늘은 조종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과 스위치를 춤추듯 오가며 시동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엔진의 진동만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F-15K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이륙의 순간은 언제나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투기가 중력의 끈을 끊고 하늘로 솟아오르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정상 이륙 확인. 고도 5,000피트까지 상승하세요. 매원, 알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래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들이, 위로는 붉게 물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가 가장 자유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비행이군, 하늘 대위. 복귀 후 비행 브리핑에서 김준혁 소령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같은 기수 출신인 준혁은 몇 안 되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늘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 내가 본 건 타고난 실력이었는데? 준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늘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박진호 중령이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비행 영상 확인했습니다. 하늘 대위, 지턴 구간에서 표준 절차를 벗어났군요. 하늘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구간에서 규정 내에서 최적의 선회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제 판단으로는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그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진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성 조종사들은 항상 안전을 핑계로 도전을 피하는군요. 그 말에 하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남자 조종사들이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전은 핑계가 아니라 최우선 가치입니다. 중령님, 하늘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관사로 돌아온 하늘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태영 공군 참모총장과 어린 하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화나시겠지. 하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이 오면 하늘은 다시 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날개를 꺾을 수 없다는 결심과 함께 작전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앞두고 열린 회의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조종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지금부터 태극연합훈련 작전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진호 중령이 앞에 서서 훈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악천후 속 저고도 침투 비행입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200m 고도에서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하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악천후 속 저고도 비행은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훈련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악천후 조건에서 적어도 비행 안전 기준은 보통 250m인데 이번 계획은 2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하늘대위, 전투 환경에서는 규정보다 임무 완수가 우선입니다. 여자가 무서우면 후방에 있으라고요. 그 말에 하늘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조종사들이 낮게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진호 중령이 너무했어. 하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해졌어요. 진호 중령은 예전부터 여성 조종사들에게 더 어려운 임무를 주곤 했어. 특히 여자들이 자신보다 실력이 좋으면 더 그래. 준혁의 말에 하늘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차별이 실제였던 거죠. 그는 7대째 군인 가문 출신이라 구시대적 생각이 강해. 하지만 내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훈련 계획이 너무 위험해. 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소령.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날 밤 하늘은 시뮬레이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천후 속 적어도 비행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시뮬레이터 화면에는 산악지대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지형이 더 험난했습니다. 훈련 계획에 누락된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런!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시련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이구나.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진호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것입니다.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가 다시 그녀를 무시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깊은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훈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 하늘은 창밖으로 펼쳐진 검은 구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보보다 날씨가 훨씬 나빠졌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진호는 큰 날씨 지도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실전은 이보다 더 위험하니까요.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중령님, 현재 풍속의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적어도 비행은 너무 위험합니다. 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술 끝이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하늘대위, 내가 못하겠으면 기지로 돌아가도 좋아. 다른 조종사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에 하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하자 검은 구름 아래 서 있는 F-15K가 평소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먹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조종석 유리에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손은 안정적으로 조종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현재 고도 3000피트, 200m 고도로 하강 시작하세요. 진호의 명령에 하늘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가자 산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비와 안개 때문에 산 능선이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모든 기체, 지금부터 무선 침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통신이 끊기고 하늘은 홀로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계속해서 낮은 고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산봉우리가 머리 위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난기류가 전투기를 덮쳤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하늘의 몸이 안전벨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안전기준을 훨씬 넘어섰어. 그때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산 방향을 잃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요.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삼은 신임 조종사 민우중위의 콜사인이었습니다. 모든 기체, 무선 침묵 해제, 매3 현재 위치 보고하세요. 진호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민우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도를 약간 높이고 민우의 마지막 위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일 무슨 짓이오? 임무를 이탈하지 마시오. 진호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민우의 전투기였습니다. 매3전은 매일입니다. 제 신호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고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었어요. 하늘이 민우를 안전고도로 유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 번쩍하는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투기를 강타했습니다. 으아! 전투기가 번개를 맞은 것입니다. 조종석의 계기판이 깜빡였고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조종석 유리가 깨져 날카로운 파편이 하늘의 얼굴과 목을 핥히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종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고통 속에서도 하늘은 비상 착륙 절차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매일 상태 보고 하늘대위 응답하세요. 여러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렸지만 하늘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훈련받은 대로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피로 젖은 채 하늘은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태영 공군 참모총장의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예의 바른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겠지만 이번엔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총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하늘 대위가 훈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번개에 맞아 조종석 유의가 파손되었고 얼굴과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군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태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공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하였습니다. 태영은 빠른 걸음으로 중환자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군 최고 위급 장성이 달려오자 의료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늘 대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치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정은 되었지만 얼굴과 목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상처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태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영원히 남을 상처라니. 굳게 담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의사의 안내로 중환자실에 들어선 태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하늘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붕대로 얼굴 절반이 가려진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강인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변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적어도 비행훈련이었습니다. 박진호 중령이 지휘했고 태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누가 악천후에 적어도 비행을 승인했습니까? 갑자기 하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태영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있단다. 하늘아. 하늘은 천천히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참모총장 따님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태영은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늘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실함에 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붕대를 적셨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조종사 서하늘로. 태영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 사고는 조사해야 해. 그건 내 의무이기도 하니까. 병실을 나온 태영은 참모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비공식 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태영의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박진호 중령은 여성 조종사들에게
체계적으로 더 위험한 임무를 부여해왔고 그들의 성과를 불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영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그의 전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총장님, 하늘대위가 퇴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최소 6주 입원을 권했지만 3주 만에 복귀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너머로 태양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후에 찾아오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아, 내 싸움은 이제 시작이구나. 비행단 정문 앞에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복귀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단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을 가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하늘은 고개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준혁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하늘. 그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흉터 부위가 당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소령. 그때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늘대위, 벌써 복귀했군요. 의사들이 허락했나요?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나요? 그 말에 하늘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회의가 끝나고 하늘은 시뮬레이터실로 향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체력 훈련도 2배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 국제 공중전 경연대회 참가자 선발 공문이 왔습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늘대위, 정말 지원할 생각입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네, 중령님. 제 실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상 후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데 무리하는 것 같군요. 하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제 비행 능력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준혁과 다른 조종사들의 지지로 하늘은 결국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경연 당일 하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매일 출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하늘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순간 익숙한 전율이 전신을 흘렀습니다. 경연 중간 갑자기 기체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착하게 대체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수없이 연습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해내야 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하늘은 문제를 해결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착륙 후 기술팀은 경연 중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대한민국 팀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특히 시스템 오류 상황에서의 대처는 정말 환상적이었어. 그 순간 비행단 내에서 그녀의 실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 파티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진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나? 하늘대위가 왜 특별 대우를 받는지. 그녀는 서태영 참모 총장의 딸이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태영 참모 총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숨기고 여기 왔습니다. 특별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흉터를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비행단의 검은색 고급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영의 모습에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참모 총장의 방문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 감찰 결과 이 비행단에서 여성 조종사들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하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뺨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박진호 중령은 지금부터 보직 해임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호의 눈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영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니, 하늘아?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입하시면 태영은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닌 공군 참모 총장으로서 내린 결정이야. 군 내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늘의 마음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불편한 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태영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군사관학교 비행교관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넌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야. 현장을 떠나면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는 일시적이에요. 진짜 변화는 아래에서 시작돼야 해요. 제가 새로운 세대의 여성 조종사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태영의 눈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늘아. 1년 후 공군사관학교 훈련장. 하늘은 긴장한 표정의 여생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훈련은 엄격했지만 하늘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녀가 교관이 된 후 여성 조종사 지원자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생도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교관님, 저 남자 생도들이 여자는 전투기를 못한다고 놀려요. 하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가 보이나요? 이건 내가 얻은 훈장이에요. 무슨 말을 듣든 내 안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생도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공군 창설 기념식. 하늘은 하늘의 날개라는 별명으로 특별 연설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줄에는 태영과 준혁, 그리고 그녀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비행은 구름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날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맑은 하늘 아래 하늘은 차세대 여성 조종사들과 함께 F-35 전투기로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기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진짜 비행이 시작됩니다. 5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린 항적이 푸른 하늘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붉은 제복 아래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